이 경제 지표가 발표되어짐으로써 주가의 변동성과 국채를 건들긴 한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앞선 구간에서도 지표가 분명히 둔화가 돼서 주가를 밀어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모두 다 뒤덮어 버렸죠. 뭐냐면 현물이 뒤덮어 버렸어요. 현물의 파괴력으로 그 흐름들을 뒤덮어 버렸었는데, 그 현물에서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6월 21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요. 어제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요, 전장 대비해서 299.90포인트, 0.10포인트가 부족한 299포인트네요. 0.77%가 상승한 39,134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마감한 부분,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이 다우지수는 다른 쪽의 주가에 대비해서 최근에 좀 눌려있고 억압돼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는 주인공이 아니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주가가 주인공들이었는데, 나스닥 주가는 전장 대비해서 140포인트 0.79%, S&P는 13.86포인트 0.25%가 하락하면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7일째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하면서 흐름이 전환됐고요. 단기적인 5일선, 5일 이평선이 붕괴가 되면서 추세의 반락이 이루어진 부분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부분도 눈에 띄는데, 잘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부터 종일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는 엔비디아 뉴스입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뉴스가 이 정도가 나올 내용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3% 정도, 사실 어제 등락은 좀 있긴 있어가지고 등락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3% 정도의 조정을 가지고 이게 빠졌다 말았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게, 근래 상승 추이를 고려한다고 하면 큰 조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의 기술적인 조정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엔비디아의 조정을 받은 모습이 일단은 좀 신경이 쓰였다.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증시를 밀어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강하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너무나 강하다. 시장이 너무너무 강하다. 근데 이제 강한 게 현물로 인해서 강하니까 더 강하게 느껴진다. 너무너무 강력하다. 근데 여러분, 계속 가는 게 있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시장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결국은 TSMC, 브로드컴, 엔비디아,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녀석들이 좀 주춤하면서 시장을 조금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보면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조심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어제 밀리는 걸 보면 너무 세다의 느낌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꼽아버렸어요. 제가 영상을 어제도 새벽까지도 매매란이라고 영상을 지금 보이지를 못했는데, 이 하단부를 그냥 밀어낼 때 새벽에 특히나 스트레이트로 내리꼽더라 이거죠. 스트레이트로. 저항이고 뭐가 없어요. 지지고 뭐가 없어요. 그냥 깨버립니다. 현물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물로 인해서 강했지만 또 현물로 인해서 금세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지금 시장의 장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지표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실업수당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지표 쪽에서 분위기나 연준 쪽 이사들의 발언들을 놓고 보면 아직 좀 조심하자의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카시카리 총재가 제일 유명하시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안정화라는 게 2%대잖아요. 우리가 2%대까지 하려고 하면 한 1년, 2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말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년, 2년 걸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공격적 부분이 스탠스가 없을 수 있다를 반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제 여기에서 데미지를 먹었던 게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국채가 그대로 뽑아져 올라와 버리면서 10년물 국채가 뭐 3%대까지 폭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국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는 안 한데 이런 분위기를 조정한다고 하면 국채가 최근에 금리 때문에 기대치를 가지고 조정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 오히려 연준 쪽 인사들의 발언들이 그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뒤집어지는 시세가 또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깊게 받은 거죠. 지금 이제 이 조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지금 나온 조정은 아직 뭐 이걸 가지고 추세가 깨졌니, 뭐가 됐니, 뭐 호들갑스럽게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조정 받았다예요. 이건 예쁜 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예쁜 조정을 과연 오늘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쁜 조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방 압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올 경제지표가 중요해요. 오늘 나올 저녁에 경제지표가 중요한데 왜 경제지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경제지표가 주가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지표로 인해서 주가로 다이렉트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크지 않다고요. 근데 이 경제지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경제지표가 발표되어짐으로써 주가의 변동성과 국채를 건드리긴 한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앞선 구간에서도 지표가 분명히 둔화가 돼서 주가를 밀어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모두 다 뒤덮어 버렸죠. 뭐냐면 현물이 뒤덮어 버렸어요. 현물의 파괴력으로 그 흐름들을 뒤덮어 버렸었는데 그 현물에서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일단 조정에 대한 테스트가 이어질 거냐를 보시는 장이에요. 오늘 장은 조정에 대한 테스트가 이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하루짜리 가벼운 조정으로 끝나고 만기를 앞두고 긴장감 있는 매물들이 빠져나가고 하루 쉬어가는 그 동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변동성을 폭발하는 구간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을 같이 저울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9월물 시장에 큰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큰 기회를 한번 잘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 잘 활용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실점의 명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